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깡쌤이 여쭤보셔서 바로 뒤에 있는 거 초기 이제 취미를 하시려면 갖춰야 되는 장비에 대한 비용이 15만 원 정도 내외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아까 처음에 뭐 얘기했냐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러고 전문가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냥 기본적인 여러 단체 화장품 크게 하는 단체들의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자격증을 이수받아서 이제 강의 나오시는 건데 저는 이걸로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배웠을 당시에가 3개월에 9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내면 배울 수 있어요. 꺼져 이 자식아. 더 싸게 안 돼? 근데 어쨌든 근데 거기는 재료값이 포함돼 있죠. 아, 여기는 재료 지금 말씀드린 아까 15만 원 정도는 고급 과정을 배우시던지 아니면 그냥 센터에서 문화센터에서 배우시던지 자기가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네. 근데 뭐 이거 구입을 깡쌤처럼 하시면 비용이 천차만별로 늘어나겠지만 10만 원 정도면 이제 장비를 사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사실 자기가 뭐 그 어떤 수료증이나 네네. 그런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그런 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도 자격증에 대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이걸로 하셔서 자격증이 나와요. 근데 뭐 비싼 걸로 배웠다고 해서 더 좋은 자격증이고 문화센터에서 배웠다고 해서 나쁜 자격증은 아니고 여기 그 사단법인에 속하신 분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발급받는 자격증은 동일해요. 아, 진짜. 네네, 자격증 근데 코스가 조금 더 비싸겠죠? 네네. 그렇긴 하겠지, 그지?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실습할 때 개인적인 그거 기구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초기 비용은 기구에 대한 초기 비용인 거죠. 네, 기구에 대한 이제 초기 비용이에요. 원료를 구입하는 건 또 따로가 될 거고. 네, 재료는 따로 자기가 이제 만들 때마다 사야 되는 거고 문화센터 저 배웠을 때 좋았어요. 그냥 1대1로 뭐 자기에 대한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도 배우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 그리고 일단 비용이 싸니까 저는 만족도도 더 큰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 3개월에 10만 원 내외 정도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배우는 시간 똑같고 이론이라 가르쳐주시는 실습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까면 지금 뭐 찾고 계신가요? 네? 선생님 뭔가 찾고 지금은 아이맥 검색하고 있어요. 예. 반드시 그 정도는 있어야 보면서 동영상 강의를 보고 따라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자기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고급으로 막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전문 과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쉽게 한번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화센터나 이런 강좌들 알아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유용하네. 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는가? 화장품에 대해서 제품을 한 뭐 2-3개 정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남성분들이 화장품을 모르셔가지고 제가 걱정되는데 이미 지금 다 끄고 계시겠죠, 남성분들? 아니요, 진짜 재밌어요. 네. 크게 화장품을 기초랑 색초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바르시는 걸 기초 제품이라고 해서 보통 세수하시고 막 얼굴에 팍팍 뭐 스킨 바르실 테고 짝짝 하면 짝짝짝 좀 더 뭐 바르신다 그러면 약간 스킨보다는 더 좀 점성이 있어서 묽은 에센스 같은 거. 여기는 기능성 성분들이 들어가요. 뭐 남자들은 에센스보다는 로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냥 바로 스킨과 로션. 스킨 에센스 로션. 오, 장난 진짜요? 아닌데? 그 정도는 발라줘야지. 이건 전문가네. 그러니까. 네, 에센스는 뭐냐면 기능성 제품들이 첨가된 거예요. 뭐 얼굴 하얗게 하고 싶다 미백 성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이티에이징 하고 싶다 뭐 주름 개선이나 뭐 모공 축소 이런 것들 기능성 원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말 그게 되나? 그 기능대로 해줘요? 근데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몸에 커피를 마시면 이제 각성되는 효과가 있다. 이 정도지 뭐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된장국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지. 암을 네, 치료하려면 아니니까. 네, 그 정도예요. 네, 좋은 음식을 먹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대표로서 이제 그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에센스는 병이 작습니다. 천재다. 비싸니까 네. 작고 에센스를 로션 바르지 손에다 짜서 바르면 혼납니다. 에센스는 손가락 끝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발라주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로션 많이 발라서 혼나면 에센스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남성분들이 보통 스킨다에 바르신 로션보다 그 에센스라고 하는 게 가격이 더 비싸요. 왜냐면 원재료의 기능성 성분들이 바로 많이 들었거든요. 함량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르시는 게 약간 뭐 찐득찐득한 거 아니면 좀 묽은 타입으로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백탁 뭐라고 하지? 밀가루색처럼 된 거 얼굴에 바르시잖아요. 그게 로션. 그지 로션. 네, 그걸 조금 더 뭐 건조하시다 그러면 점성이 더 있는 걸로 바르시면 크림.
크림. 네네. 크림하고 로션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점성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크림을 안 바르니까 몰랐어 이거는. 네네. 여성분들은 뭐 영양 크림, 뭐 수분 아, 크림 이런 거 영양 바르거든요. 아이크림. 그러니까 근데 기능은 똑같아요. 아이스크림. 피부에다 그냥 수분이랑 유분을 공급하는 거고 피부에 보습제군요. 네네 인공적인 피지막을 이렇게 그냥 막을 하나 덮어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해먼지나 오염물질이 바로 피부에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기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아 휴대폰 케이스 씌우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런 맞아요. 거군요. 근데 그걸 바르면은 먼지가 더 많이 얼굴에 붙지 않나? 끈적끈적하니까. 근데 이걸 세안해낼 수가 있죠. 바로 피부에 침투하는 걸 방지하니까. 휴대폰도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질문한 건 그거예요. 유분이기 때문에 먼지가 달라붙지 않냐는 건데. 그때 김동희 방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세안한다고? 필름만 떼어내면 되지. 그렇지. 좋은 화장품의 경우에 그리고 끈적거림이 안 남을걸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남자들 같은 경우엔 자기 피부에는 관심이 없으면 또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차에 그렇게 왁스를 발라. 아, 왁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왁스 코팅막을 네네. 만들어갖고 먼지가 앉아도 쉽게 떨어지지. 미끄러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랑 또 그렇구나. 그 원리랑 똑같아요. 예, 저도 지금 제 노트북에 온갖 방어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발라놨죠. 로션 발라주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하시고 요즘에 뭐 아이돌뿐만 아니라 뭐 젊으신 남성분들도 화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색조 화장이 들어가는 거죠. 비비크림. 네, 남자들도 비비크림. 비비크림은 요즘 많이 한다고. 기초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끝이죠.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더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네.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바르시는 게 이 정도가 기초 화장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녀 화장품을 만드실 때도 이 기초 화장품류를 많이 만들게 돼요. 네네. 근데 그리고 왠지 얼른 생각해봐도 기초 화장품이 훨씬 더 몸에 밀접하기 때문에 네네, 더 맞아요. 성분이 좋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색조는 기초 위에다 바르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하시는 분장용품들이 있는 거죠. 예. 네, 뭐 선크림 제품들이나 아니면 뭐 화장할 수 있는 것들, 색깔 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색조 화장품들. 파운데이션. 네, 파운데이션, 뭐 비비크림, 뭐 요즘에 뭐 CC크림은 CC크림.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화장품 업체에서 계속 신제품을 출시해야 되니까 이게 자본주의 속성 아닙니까? 그 이름을? 신제품이 출시돼서 비비크림이라는 건 블레미쉬 밤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피부 질환이 있어서 치료한 사람들이 피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피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피부 재생할 수 있는 성분들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그게 약간 살색이랑 비슷하게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게 만드니까 커버도 해주게. 네, 커버도. 그러니까 이전에 여성분들이 쓰시는 얼굴에다 바르는 파운데이션은 그냥 얼굴을 덮어주는 색칠 기능인 거예요. 근데 블레미쉬밤에서 비비크림이라는 거는 얼굴을 색칠도 해주는 동시에 얼굴에 대한 영양분이랑 뭐 재생하는 기능까지 추가된 거예요. 크림 같은 네. 걸 에센스 같은 걸 섞은 건가요? 그럼? 네네네, 맞아요. 그 초기는 그런 거고 지금 나오는 뭐 남성용 비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성분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냥 이게 네네. 고유명사가 된 거네요. 네, 이제 고유명사에서 고유명사에서 실제로 이제 보통명사가 된 거죠. 비비크림이라고 해도 정말 피부가 재생되는 성분이 포함된 것들이 있고 그냥 이름만 비비여가지고 파운데이션 좀 똑같이 그냥 색칠하는 기능만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건 들어있지. 선크림도 들어있고, 네네. 보습도 들어있고. 네. 그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를 이제 비비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신제품이 나왔는데 비비가 있었으니까 이름을 그냥 CC라고 붙인 거군요. 네, CC는 조금 말하면 뭐 요즘에 선호하신 뭐 광채 피부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아, 네. 그런 것처럼 약간 뭔가 빛 반사 효과를 주거나 에센스 제품을 더 첨가해서 묽게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비크림보다는 커버력, 색칠 기능은 좀 더 떨어지지만 좀 피부가 좋아 보이는 기능이 더 추가된 거죠. 그렇구나. 겉보기에 네. 화려하게. 근데 이건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자동차 용품에 미세하게 뭐 디자인 치거나 기능성 이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판매 맞아요. 용도인 거죠. 그 자동차 용품도 보면 세차 용품들을 보면 클렌징을 해갖고 벗겨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1차로 왁스를 바르는 것들이 있고 네. 광내는 것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맞아요. 버스에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버스 타고 다니죠. 버스에 그런 거 하고. 그런 게 있고 그거를 버스 되게 타고 사람들이 타월 같은 것도 예. 세차를 한 다음에 물기를 닦아내는 타월 따로 쓰고 왁스를 바른 다음에 왁스를 빡 닦아내는 타월 다 따로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디테일링이라고 나중에 불러요. 남편이 저런 거 다 산다고 하면 옥수 털 것 같아요. 너무 싫겠지. 싫은데 이제 남편은 그러는 거야. 당신 쓰는 화장품도 종류별로 있겠지 않냐. 네. 나의 종이컵에 에마도 이렇게 관리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종이컵에 만들고 있는데. 할
말이 없어. 맞아. 네네.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화장은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도구기 때문에, 뭐, 네. 크게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아이 하는 거, 눈 그리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 눈 두덩이에다가, 눈꺼풀에다가, 눈꺼풀에다가, 눈두덩이. 뭔가 색깔이 보인다, 그러면 아이 섀도우란 걸 바르는 거, 여성분들이. 그 그건 왜 다음에, 바르는 겁니까? 다 뭐 똑같죠. 색조 화장은 뭐 예뻐 보이려는 목적이나 뭐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왜 눈두덩이에다가 색깔을 입히면 저는 예뻐 그거를 보여? 왜 그런지 이해했던 게, 저기 어디입니까? 아마존 밀림인가 가보면 나방이 엄청 큰 나방이 있어요. 나방? 나방의 날개에 멀리서 보면 호랑이 눈 같은 무늬가 딱 그려져 있어. 날개를 멀리서 펼치게 보면. 되면 그런 모양이 나오게. 그래서 멀리서 딱 보면은 천적들이나 뭐 나방을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딱 보면 호랑이 눈이 나를 딱 째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그 뭐 위장색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카모플라주인가? 예, 제가 봤을 때 여성들의 눈 화장도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닐까. 멀리서 보면 제가 뭔가 맞은 것 같으니까 위험해 보인다. 거친 여자구나. 아니죠. 그게 아니라 조심해야겠다. 눈이 커 보이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건 아이섀도우를 있어요. 하고 네네. 마스카라 넣고 그 아이라이너도 있잖아요. 맞아요, 연필이 아이라이너 아닌가? 맞아요. 그 눈 위에 속눈썹이 자란 부분에 선을 그으면 눈이 또렷해 보여요. 구조적으로 눈을 기준으로 해서 눈 위에 바르는 게 구조죠. 있고 아래에 네네. 바르는 게 있고 그래요? 눈썹에 바르는 게 있다는 네, 거죠. 최 선생님 미술하셨죠. 맞아요. 그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술하고 관계없는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눈이 강조돼 보이는 것 같아. 네. 예, 멀리서 보든 뭐 가까이서 봤을 때든 이제 눈이 착 커 보이지. 커 보여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고산지대에 사는 이제 산족들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보는 거랑 전혀 다른 종류의 화장들을 해요. 맞아요. 좀 예쁘지 않게 뭐 볼에다 이상한 걸 이렇게 묻히기도 하고 이제 음. 우리는 이제 요즘은 투명 화장 같이 해갖고 맞아요.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살짝 여기다 섀도우를 집어넣어갖고 뭐 이렇게 뭐 광대를 깎아내린다든가 코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막 소개되잖아요. 요즘 네, 화장 네. 그 홈쇼핑을 보면 그런 것들 잘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데 고산지대에 있는 분들이 곱게 화장을 한 걸 보면 우리 지금 화장의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요. 근데 뭐가 있냐면 꾸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이것도 큰 것 같아요. 꾸민 거다. 꾸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최 사장님은 이 여기다가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를? 여기 아이섀도우. 네. 아이섀도우를 빨갛게 하고 파랗게 하고 그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냥 순수한 상태가 아닌 무언가를 꾸몄다라는 거를 그치. 심리적으로 맞아. 가하는 것 같아. 그게 네네. 정말로 예쁜 게 아니라 그 꾸민 게 된 거야. 뭐가 됐든지. 아니 그 정글에서 문화적으로. 어떤 생존 방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이 정글을 살아가는 회색 정글을 그렇죠. 살아가는 예. 우리들이 근데 이게 인간에서만 보면 화장품으로 발달해서 그런 거고 예전에 저희 인간의 유래했을 때도 모든 생물체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뭐 뿔을 그래. 강조하는 게 있고 뭐 비늘이나 뭐 특정하게 공작새처럼 화려한 무늬를 강조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생물체가 진화한 거를 인간 여성들은 특히 뭐 화장으로 이제 발달시켜서 하는 거죠. 그건 문화적인 거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최 사장님의 질문은 근데 왜 파랗게 바르느냐는 거야. 파랗게 근데- 바르면 뭐가 달라지냐.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그걸 그 눈두덩이에다 그걸 바르고 있는 근데 거야. 이게 선호하는 색깔이나 화장법의 스타일도 문화마다 달라요. 뭐 중국에서 좋아하는 화장법이 있는 거고 일본에서 하는 그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그냥 또 유행은 도는 것 습관의 차이인 같아요. 거죠. 네, 맞아요. 예전에 연지곤지 찍었잖아요. 그쵸?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게 동그랗게 찍지 않고 퍼트리잖아. 지금은 볼이 살짝 빨개지도록. 네, 네. 그런 것들도. 근데 그런 뭔가 차이가 꾸민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남성분들은 색조 화장을 세분하게 구분해야 되는 게 뭐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여자친구가 화장하는 건지 안 한 건지 궁금하다 그러면 화장품 종류를 외우실 게 아니고 얼굴을 화장지로 닦아보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가만히 쌩얼이야, 있나요? 그러면. 여자들이? 아니, 갑자기 남자친구가 와갖고 야 잠깐만 하고서 얼굴을 뭐 닦으려 그래. 그러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내 방식인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나 뭐 빨리 나서 쎄거리인데 이러면 가만히 있어봐 한 다음에 닦아보면. 내 손가락 이렇게 문질러 보면 네, 뭐가 묻어 나온다 그러면 나오네. 아니 물어보면 되잖아요. 화장 오늘 했니?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보통 여성분들이 그러실 때 아니야 뭐 쌩얼 그러니까 자기 보통 원래 이제 본 많이 안 얼굴이 했다고 하지. 이렇게 예쁘다라고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다 내 많이 아내랑은 다르구나. 내 아내는 진짜 똑같기 때문에. 신고하고 싶다. 일일이. 근데 참 이것도 네네. 있죠.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비까지는 화장을 한 게 아니다라고 보기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 맞다. 색조를 안 하면 그냥 이거는 그냥 보호 차원에서 한 거야. 이렇게 좀. 아, 그죠?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네. 응. 제가
보통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자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 일하러 갈 때는 화장하고 일하지 않을 때는 그냥 비비크림도 안 바른 것 같아요. 지금은 하신 건가요? 네, 화장한 거예요. 네. 항상 문 밖에 나올 때는 어디 사람을 만나면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타인을 위한 배려. 네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서. 어쨌든 기초 케어 제품들이 있고, 네. 스킨 로션 같은 게 있고, 색조 메이크업 계열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아이나 입술이나 네, 그런 것들이 있는 뭐 거죠. 색을 넣는 세부적인 색조 화장품들이 있는 거죠. 어떤 위장 효과를 주는. 네, 위장 효과. 눈을 키운다든가 네. 입술을 또렷하게 건강해 보이게 뭐 이런 거. 아, 건강해 보이게. 입술이 이제 너무 옅어지면은 약간 좀 아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독실님 하신 말이 정확한 게 예전에 미의 기준에 있어가지고 동양 철학책에도 많이 나온 것들이 뭐냐면 하얀 얼굴에 이제 하얀 이빨 그리고 검은 눈동자가 선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 입술이 미인의 기준이거든요. 앵두 같고 도톰한 입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신체 장기기관이 원활하게 기능하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내 장기가 건강하다. 네, 눈이 초롱초롱하고 입술이 빨개서 생기가 돌고 그러면 생명력이 넘치는 얼굴로 보이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장기가 건강하다고 한 게 되게 명확한 것 같은 게 네. 약간 이게 장난으로 하신 거죠. 진짜인데? 아, 그렇구나. 실제로 남자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이제 골반이 크고 허리가 잘록한 거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산이 편안하게 보일 거, 그러니까 그 각인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여성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화장에 대해서 화장품의 종류를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요즘은 또 화장도 너무 다 잘하시고, 여성분들도. 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볼게요. 그럼 처녀 화장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저는 기초 화장품류에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화장품 구입비가 정말 줄어든다고 했는데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화장품을 배우다 보면 성분들을 아니까 이게 세분화해서 바르지 않거든요. 뭐 스킨도 바르고 에센스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뭐 크림도 바르고 여성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바른 다음에 뭐 기능성 제품도 바르시고 뭐 화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쓰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에센스랑 크림만 이 정도만 발라요. 스킨도 안 발라요. 똑같다면서요? 그걸 들었어, 어디서, 이거는. 스킨이 그냥 로션을 묽게 만들면 스킨이래. 맞아요. 점성만 다르게 해서 제품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으로 치면 뭐 딸기 맛, 뭐 초코 맛, 녹차 맛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은 거지 큰 기능성이 차이는 없거든요. 맛이 다르잖아, 아이스크림.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화장품이 다 통합돼 있대. 하나만 바르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문화권마다 바르는 화장품의 개수도 달라요. 아니요, 그러니까 통합된 걸 바르는 문화권이 있는 거죠. 있어? 그러니까 저희처럼 한국이나 뭐 일본처럼 완전 세분화되게 많이 바르는 문화권도 있는 거고 간단하게 그냥 뭐 로션 정도로 끝내는 문화권도 있는 거. 이거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화장품이라고 하면 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저쪽 유럽 쪽 화장품을 수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본 거 말고. 유럽 화장품에는 기초 화장품이 없나요? 당연히 있어요. 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외국이라고 한 거는 지금 유럽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데를 말씀한 거예요. 사실 유럽에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 유럽에서 통합되는 분위기라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였지. 유럽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러한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에코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 태국 같은데 이제 태국에 좀 가봤었으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화장품 산업 자체가. 태국이 기본적으로 하얀 얼굴을 되게 원해요. 그래서 온갖 하얀만 무조건 예쁜 거야. 정말 일단 하얀 피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온갖 나라에서 이제 수입 화장품을 포함해서 태국산뿐만 아니라 그 유럽산, 뭐 국산 화장품도 있고 일본산 화장품도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나라들은 화장품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동남아 같은 데는. 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화장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오히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 하얗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얀 피부를 원한다기보다는 건강한 피부라고 해갖고 오히려 약간 좀 태닝한 것들을 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화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네네. 크게 한 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제품으로 해볼게요. 남성분들이 일단 화장품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걸 존재하고. 왜 남자를 왜? 근데. 네네.
일단 뭐가 있냐면 갈색병이라고 해서 뭐 아내분들이 쓰실 수도 있는데 에스티로더. 맞아요.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해가지고 에센스 제품이고 에스티로더는 뭐냐면 화장품 브랜드명이에요. 크게 인기 있는 거 제품 2가지 정도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을 직접. 똑같은 걸 만드는 거군요. 네, 똑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 에스티로더 갈색병이라고 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제품이랑 똑같은 거를 10분의 1의 가격으로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는 거군요. 네네. 네. 공개돼 있어. 이거 너무 유명해서 그 기존에 지금 천연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많이 이거 만들어서 출시하고 지금 다 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에스티로더가 공개가 돼 있고 특허가 없다면 개인이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거의 똑같은 제품을 카피해서 한국에서 훨씬 싸게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뭘 고려해야 되냐면 저희가 브랜드에 대한 가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예를 들어 똑같은 커피를 그냥 동네에서 먹거나 아니면 너가 그냥 타가지고 카누 같은 거 타서 마시면 되지. 그래도 굳이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나 여러 가지들 뭐 상품성이 완전 균일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출시해서 판매해도 에스티로더 제품을 선호하신 분은 그걸 쓰는 거고 나는 저 제품을 써보고 싶었는데 비용적인 게 좀 부담됐었다. 아니면 천연 화장품을 내가 만들어 써보고 싶다. 그러시면 만들어서 쓰시는 거고. 근데 이제 백 같은 거는 예를 들면 백이라고 하면 더 좋은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름이 없으면 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치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에스티로더랑 동일한 거를 동일한 거에 카피 국산 제품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둘 다 써본 사람들이 정말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일해요. 그래? 원료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이 왜 들어있냐면은 나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각각 기능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 짰는데 빛이 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얼굴에 발랐을 때 흡수가 빨리 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세부적인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본질로서는 비슷해진다는 거지. 그 기능. 그리고 코스메틱 산업 자체가 광고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대표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호하거나 욕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번에 방송이 나가고 아무리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똑같다고 생각 안 해. 그래요. 맞아요. 네. 그냥 전화기 쓸 거면은 저기 뭡니까 옛날 그 폴더폰 쓰면 되지 뭐하러 아이폰 씁니까? 아니 근데 그 비유는 잘못돼 있어. 왜냐면 아이폰에서는 또 다른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비유가 예를 들어서 가방으로 비유하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2가지 가방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가방 있지? 그 백팩이 있고 숄더백이 있어. 아니 그런 가방 말고 조금 이제 카메라 가방이 있고 여자 핸드백인데 에르메스. 에르메스가 뭐야? 비싼 1,500만 원짜리. 그래? 헤르메스가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가방이 있다. 그런데 화장품이 고급 브랜드는 고급 핸드백과 대응하고 우리가 만든 거는 저렴한 핸드백과 대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김치찌개를 먹는데 우리가 진짜 비싼 레스토랑 가서 김치찌개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김치찌개는 뭐 돼지고기가 어떤 게 들어있고 막 얘기해서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집에서 김치찌개를 해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비유해야 돼요. 안 되지. 그것도 다르잖아요. 비싼 김치찌개 안에 뭐 예를 들면 자연산 송이를 넣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원료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말 동일하다며. 그럼 그 정말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냐는 거야, 제 말은요. 아니면 일부는 숨겨놨기 때문에 사실 똑같지는 않고 거의 90% 따라간다가 되는 거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지. 이게 100%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을 만약에 이걸 업체로 하시지 않을 경우 개인이 만드는 건데 개인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대로 더 좋아진다고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나와도 막 좋은 걸 쓸 수가 있어. 근데 집에서 엄마가 김치찌개를 해줘. 더 좋은 걸 써. 더 좋을 근데 더 안 좋은 재료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직접 만들어서 신선하게 나오잖아. 그렇게 비유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큰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장품이 유명해진 핵심적인 기능성의 성분이 있어요. 이거를 첨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성 있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랜드들 화장품들은 여러 가지 광고나 이제 제품 유지비나 뭐 매장을 유지하는 관리비 또 총체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나는 원재료를 더 함유량을 높여서 기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더 거죠. 좋게. 네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보면 그 가격을 보니까 보통 남성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준 자기가 쓰는 뭐 로션이나 아니면 스킨의 절반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사이즈가? 네네 50ml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5만 원 정도예요. 정가로. 맞아요. 네, 이 화장품이. 그게? 네네. 에스티로더. 근데 이제 여기서 광고하고 있는 문구는 이렇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나이들 틈 없이 빛나는 피부로 깨어나게 해준다. 그리고 뭐 지금 일본에 9병씩 판매되는 신기록적인 에센스고 변함없이 빛나는 피부가 이제 가능하다. 매일 사용하면 주름, 피부톤, 건조함까지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방사성 물질로. 네. 미치겠다. 우라늄.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광고를 통해서 접하면 이제 호감을 갖게 되고 당연히 저 제품을 쓰면 내 얼굴이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품의 기능 성분을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 에스티로더 갈색병이라는 에센스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뭐가 있냐면 비피다균이라고 해가지고 발효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피더스균 아니죠? 네, 맞아요. 비피더스균의 발효물을 용해시킨 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라고 하거든요. 세균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균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사람의 피부의 표피가 28일 주기로 이제 탈락하거든요. 새살이 계속 돋아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렇죠. 근데 현대인들이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식습관도 불규칙하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으니까 각질이? 네, 각질이 28일 주기로 자연스럽게 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탈락이 돼야 새살이 돋아나야지 피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각질 탈락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피부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트러블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치? 껍질이 탈락해야 되는데 뭐 이제 얼굴에 붙어 있으니까. 모공도 막히고. 네, 근데 이 비피더스균이 뭘 해주냐면 얼굴의 각질을 자극 없이 이제 제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닥터피쉬를 얼굴에 바르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르고 자면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걸 일정 기간 사용하면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이 성분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걔네가 그렇구나. 네네. 걔네 각질을 잡아먹는 건가? 그러겠죠, 뭐. 분해하는 거지. 네네, 분해하고 난 다음에 거예요. 그 성분이 뭐가 되려나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똥을 쌀 거 아니야? 그 똥이 뭐려나? 그러니까 자일리톨? 자기 양이 늘어나나? 그 자기 양이 늘어나는 거면 문제가 없죠. 그 균은 이제 몸에 나쁘지 않은 균이고 유익균 혹은 아무런 영향 안 주는 그리고 균. 이게 걔네가 아주 똥 싼 것도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독실이 얼굴에 발라보고 내일 아침에 뭐가 검출되는지. 좋아. 일단 15만 원짜리 병을 하나 사주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그 유산균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냐면 안에 단백질, 뭐 유당, 유산,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보습력도 우수하고 그리고 이게 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표피를 제거해주니까 얼굴이 일단 환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피부톤이 환해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자기가 얼굴색이 하얗게 되거나 이렇게 뭐 까만 피부였는데 하얗게 되거나 이렇다기보다는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표피를 탈락시켜주는 게 있으니까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이렇게 검버섯같이 거뭇거뭇 아니면 기미 같은 거 이렇게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멜라닌 침색을 이제 침착되는 거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하는 그런 문구나 효능을 이제 성분을 알고 있으면 어떤 건지 아니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막 너무 극대화돼서 저거 바르면 얼굴이 막 어떻게 되게 뭐 천사의 얼굴처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효용성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광고 문구가 그냥 완전 허구는 아니구나.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거는, 드라마틱하게 광고적인 표현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떠먹는 요구르트를 얼굴에 바른다. 예. 네. 아니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실제로? 맞아요. 바스켓팩으로 있잖아. 정말.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예를 들면 떠먹는 요구르트를 얼굴에 잘 발라놨어. 네. 30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닦아내. 근데 물론 그 야구르트를 바르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에스티로더 그 갈색병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런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거트를 실제로 팩으로 사용하신 여성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기본적인 요거트엔 설탕이 너무 많이 함유돼서 트러블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화장품들은 테스트를 많이 걸쳤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했는데 사람마다 피부는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랐을 때 트러블이 나실 수 있어요. 그 천연 성분을 바로 이렇게 발라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직 천연 성분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다. 당연한 거지만 천연 독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렇네. 그러니까 천연이 다 좋다는 아니고 과량을 사용하면 안 되고 네네. 김도희님의 코치를 받으면서 그렇군요.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와. 알겠습니다. 같이 만들자.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대충 알려줘.
이게 일단 로즈워터라고 해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화장품을 만들 때 수돗물로 하시면 안 되고 거기 이제 이물질이 있어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로즈워터나 증류수로 활용해요. 약국 가면 뭐 되게 큰 거 1리터짜리 한 1,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삼다수도 되나? 삼다수는 증류수. 아니에요. 그건 생수니까. 네. 그렇구나. 네, 로즈워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증류수에다가 꽃잎을 이제 추출한 걸 들어가서 효능이 더 첨가된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비싸게 파는 거죠. 네네, 맞아요. 이거를 60도 정도로 가열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묽은 그냥 물이니까 얼굴에 바르려면 어떤 정도의 점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묽은 거를 좀 점성 있게 만들어준 걸 점증제라고 해서 하이셀이라는 거를 원료를 첨가하는데 이게 60도 정도 온도가 돼야지 잘 녹아요. 그러니까 찬물에서는 세제가 잘 안 녹는 거랑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끈끈하게 만든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피다 발효 그 용해물을 첨가하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기능성 작용하는 첨가물이에요. 지금 말한 것들은 뭐 우리가 쉽게 인터넷이나 뭐 어디든지 구입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인터넷에서 이것만 화장품 재료들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들이 있어요. 비피다균. 네, 비피다균. 이걸 이제 첨가하고. 자기가 비피다를 막 길러가지고 막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지? 사실 그것도 가능은 하겠죠. 뭐 배양하는 거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 우유에다가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윌 같은 거 예. 집어넣고 나면 그게 된다고 하니 그게 배양이거든요. 네네. 결국에. 그렇구나. 우유에다 그냥 유산균을 넣고 가만 놔두면 우유 전체가 이제 요거트가 돼요. 그런 식으로 만들려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네. 이상한 잡균이 같이 자랄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다른 첨가물들 뭐 기능성 있는 거 뭐 탄력을 하고 싶다 그럼 뭐 여러 가지 탄력 성분들 넣으시고 콜라겐, 네 뭐 그리고 보습하고 싶다 그러면 히알루로산 이런 거 첨가하고 그다음에 천연 방부제 요거 첨가하면 이제 끝나요. 그렇게 쉽게 네, 돼요? 이렇게 끝나요. 진짜 간단해. 쉬워요. 남자들이 생각할 때 네. 광채를 내고 쉬워요. 싶다면 야광 물질 좀 집어넣고 우라늄 넣고 우라늄 가루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괜찮다. 광채 피부다 해서 광채를 강조하는 화장품들에는 얼굴에 발랐는데 즉각적으로 광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바르면 일시적으로 빛나 보이는 성분들을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네네. 펄? 남자들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화장품 나도 몰랐으니까 화장품 하면은 뭔가 막 핵융합하고 막 끌어올리고 막 증류하고 그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 누가 핵융합 그래? 재료 사서 그냥 휘저으면 돼. 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간단해요, 되게. 병도 갈색 병만 또 파네요. 네네, 그 용기들도 다 팔거든요. 예. 요즘엔 너무 발달해서 산업이. 그럼 왜 갈색병을 쓰는지 알 거예요. 저는 갈색병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게 되면 굉장히 그게 그 하나의 그 트렌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상품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생균이 들어있다면 빛을 그 자외선에 의해서 맞아요. 그래서 걸 막기 위해서 차단시켜놓는 거. 질산 같은 거를 갈색병에 보관하는 거랑 같은 거군요. 네네. 아, 그래요? 그래도 빛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것처럼. 두 번째 제품은 이거 여성들이 요즘 굉장히 선망하시는 브랜드인데 SK2 해가지고 네 연예인분들 그러니까. 대표하는 모델들도 그것도 있고. 균 아니야? 네, 맞아요. 균을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많이 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SK2가 스킨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에센스인데 스킨처럼 완전 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그걸 바르시는데 이름이 뭐예요? SK2예요. 그거는 브랜드 이름 아니에요? 브랜드, SK2? 네. 이게 피테라 에센스. 네, 맞아요. 피테라 에센스. 저도 화장품 화장품을 안 사서 네. 피테라 에센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남성분들이 쓰시는 정도의 스킨 크기가 20만 원 정도예요. 네. 근데 그건 물기까지 하다. 네. 근데 이제 비싸면 비쌀수록 더 선망하는 그런 심리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거 뭐 신부세트나 여러 가지 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걔가 광고하지 않나? 공미인가? 아, 중국에서 공리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리 맞죠? 한국에서는 김희애 씨랑 뭐 임수정 씨도 하고 이현희 씨도 여기 광고하시는 것 같아요. 피테라 에센스 그 광고 들을 때마다 좀 별로야 기분이. 왜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요. 피 얘기 들으면 좀 힘이 좀 빠져. 뭐야? 피란 용어를 들으면은 그래. 그래요? 피테라 에센스라고 해서 되게 이상한 좀 들으면 딱 듣는 순간 이상하지 않아요? 피테라. 안 이상해. 어떤 공감도 할 수 없는 저 얘기를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빠져 무서워 좀. 덕질이 괴롭힐 때 써먹어야겠다. 피. 알겠습니다. 이건 특징적인 게 아까 이제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들어간데 여기는 갈락토미세스 발효물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냥 이제 세균차인데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일본 양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누룩을 제조하는데
그 주조사들의 손이 너무 배꼽같이 하얗고 뭔가 이렇게 주름이나 이런 잡티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서 본 것 같다. 네, 손만 왜 저렇게 하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니까 그 성분에다가 자꾸 담가 놓으니까 그 성분이 그런 기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연 효모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고 당연히 효모 성분이니까 피부 흡수력도 빠르고 그래서 얘네 기능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공 속에 불필요한 피지 같은 거를 이제 청소해주고 지성이나 트러블성 피부도 이제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주거든요. 근데 이게 효모균이기 때문에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냐면 처음 발랐을 때 피부에 이렇게 잔류하고 있던 노폐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처음에 얼굴에 발랐을 땐 뭐가 이렇게 오톨오톨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 일시적인 것은 괜찮아지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네. 이게 세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다고. 그리고 냄새도 좀 이상해요. 아, 냄새가 뭐 이렇게. 똥 냄새다. 근데. 발효해갖고 제거되는. 저희가 과정에서. 보통 사는 화장품들에는 인공적인 향을,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첨가한 거기 때문에 천연 화장품들에서는 보통 천연 향기거든요. 에센셜에서 추출한 거여서 이걸 막 선호하시지 않으면 향이 그렇게 막 좋은 향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평소 맡는 화장품의 향은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럴 수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거고. 우와.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네. 일단 남성분, 여성분한테 좋은 제품을 하나하나씩 막 이거 만드는 방법 하지 않고 네네. 천연 화장품 하실 때 특히 남성분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탈모 있으시잖아요. 천연 화장품을 만들지 않으셔도 천연 샴푸를 써보시면 좋아요. 천연 샴푸에 샴푸에서 가장 문제되는 아까 석유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 합성 계면활성제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극을 완화하기 때문에 저 주변에서 써보니까 실제로 머리 빠지는 게 감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막 드라마틱하게 머리가 나고 이러진 않겠지만. 드라마틱하게 나. 우와. 네, 실제로 뭐 그런, 네, 창포나 이런 것들로 막 첨가해서 만들거든요. 천연 샴푸 만들 때.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릴 거를 알아왔는데, 제가 써보지 않아가지고 기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데, 바스트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가슴이 확대되는 크림이 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써봤어야 되는데 저는 굳이 뭐 이걸 써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푸에라리아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태국 북부 쪽 여성들이 유난히 피부가 흰데다 가슴이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지역 고산지대에서 이런 약초가 나요. 이게 뭐가냐면 네네. 그게 이게 여성 호르몬을 발달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이름이 뭐라고요? 독실이한테 한번 발라보려고요. 네네. 궁금하면 저한테 네, 찾아와. 제가 사실 오늘 화장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이것저것 뭐 예를 들면 콜라겐 성분이라든가 히알루론산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제 좀 깨려고 잘못된 것들이 많다. 밭에 발랐을 때 실제로 흡수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그 에스티로더 갈색병이랑 그 피테라 힘 빠져. 피테라. 너무 그냥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를 들어봐도 그냥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요거는 가슴에 발랐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피토에스트로겐이라는 천연 식물성 성분이 여기 들어있어서 에스트로겐의 어떤 네, 맞아요. 정부체로 작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 부족들이 그냥 수천 년 동안 약용했던 약초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효능 이제 추출해서 만드는데 제가 발라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바스트 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가슴 크기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어떤 뭔가 효용성을 원하신다 그러면 요거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독실이한테 실험을 해본 다음에 가슴이 증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유전이 크지 않을까요? 가슴이? 그지. 네. 그게 왜 얘기를 했냐면 그 에스트로겐의 경구체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경구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혹은 유사 호르몬이 될 수 있겠죠. 오히려 그걸 안 좋게 보면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되는 거고 원래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랑 비슷한 물질로서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근데 문제는 가슴 위에 바깥에 바르잖아요. 그럼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분자 자체가 작지 않기 때문에 맞아. 겉에 바르는 게 과연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침투가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먹는다라고 하면 호르몬은 보통 먹으면 이제 소화가 될 수 있겠죠. 흡수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호르몬 제제를 먹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호르몬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약 중에
스테로이드 연고. 네. 스테로이드도 호르몬의 성분이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근데 그건 연고 바르는 거잖아요. 바를 때 실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도 발랐을 때도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하기 힘들 것 같고 임상적으로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발랐을 경우에는 이게 침투하기가 그게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죠. 아까 전에 신체 구조를 변형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당연히. 아까 전에 뭐 몇 가지 깨준다고 실제로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던 것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것 때문인가? 근데 이제 임상적인 거 생물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얘가 뭐 때문에 나타나는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비타민 C가 정말 항암 효과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비타민 E라고 하는 거 비타민 C보다 훨씬 비싸고 좀 비싸요. 그냥 비타민 E라고 하는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실제 항산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얘가 항암 효과까지도 있다라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그다음 몇 년 후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과양 복용했을 때는 발암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게 연구들이 엎치락뒤치락을 해요.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퉁쳐서 얘는 무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임상적인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얘가 이 자리에서 어떤 전문가가 오더라도 이거는 100%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에스트로겐 그걸 발랐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임상적인 걸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에게서 몇 퍼센트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사실 콜라겐이었어요. 콜라겐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합성해내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건 살이 안 찔 거야라고 먹는 것 중에 하나 족발. 맞아, 족발. 족발은 콜라겐으로 되어 있지 지방이 아니라 콜라겐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콜라겐은 단백질이고 지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 그럼 족발이 그 지방같이 보이는데 그게 실제는 단백질이야?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콜라겐은 우리 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자라면 우리가 알아서 합성하는 거고요. 과량을 복용하게 되면 과량을 먹게 되면 단백질로 결국에 우리가 분해해서 칼로리로 소비를 하고 또 지방 생합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걸 먹으면 살찌는 건 동일한데 이제 콜라겐이기 때문에 이건 단백질이기 때문에 살이 안 찔 거야라고 먹는 이런 이제 미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단백질로서의 콜라겐이 분해가 되면 지방이 되는 거예요? 분해됐을 때 지방이 되는 건 아니고 아미노산이 되는데 아미노산을 가지고 또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 신생합성이 가능하고 당이 남아 돌게 되면 그걸 갖고 지방 합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요게 많으면 그러니까 나한테 금이 많아. 그럼 금을 팔고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 몸에서 그런 합성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그 지방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바르잖아요.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죠. 네. 사실 그거는 콜라겐은 굉장히 고분자거든요. 피부 안으로 흡수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콜라겐 성분은 뭐를 실제로 만들 수 있냐면 수분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분을 붙잡는 보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리세린 같은 게 있을 텐데 맞아요. 글리세린 이제 먹어보면 굉장히 톡 쏘는 강한 단맛이 납니다. 그걸 왜 먹었어? 그 실험실에 있는데 먹을 수 있거든. 진짜? 근데 맛을 한 번씩 볼 수 있거든.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다시 먹었구나. 그 화장품의 원료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 글리세린을 사용한다고 하면 왠지 글리세린은 딱 느낌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 강한 그 석유화학 제품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글리세린이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글리세린을 싸구려 화장품에 글리세린을 넣고 비싼 화장품에는 그 콜라겐을 넣겠죠. 콜라겐은 왠지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성분이니까 실제로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습 효과로서 그냥 섞어 놓는 거죠. 그렇구나. 그걸 바른다고 그게 피부 속으로 침투해갖고 내 몸에 콜라겐을 탱탱하게 만들어서 주름살이 펴지는 거는 아니다. 어차피 콜라겐은 넘친다. 우리 몸에 만들 수 있고 설령 이제 나이가 들어서 콜라겐 합성이 저하됐다 하더라도 겉에 바르는 게 속으로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먹어라. 네네. 뭐 먹는 것도 뭐 아무튼 먹어가지고 그 원료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합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료가 없어서 콜라겐을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원료는 남아 돌아. 근데 그냥 안 만드는 거야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먹어봤자 소용없다. 소용이 없다고 또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안 바르면 되잖아요. 그래. 근데 이거 피부과 전문의들도 나와서 하시는 말이 그 보통 대부분의 화장품 성분들은 피부의 진피층까지는 어차피 침투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네네. 분자가 커서. 네. 그래서. 근데 오늘 도인이 말씀해주신 아까 그 두 가지는 그냥 얘기만 들어봐도 실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표피에서 작용하는 기능성은 있겠죠. 네네. 네. 각질을 제거한다든가 네네. 이건 실제로 있을 거니까 전 정말로 오늘 가서 한번 만들어보는 건 힘들고 김도희님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야, 만들어서 나와줘.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진짜? 근데 요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 것도 못 만드는데. 근데 말씀해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우리 좀 비커 좀 드려야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취미니까 그냥 뭐 도서 같은 거를 구입하셔가지고 보셔도 충분히 집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배우실 때는 저는 그러니까 문화센터라도 가서 과정을 이수하고 배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성분의 특징들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유의해야 되는 성분들이 있어요. 뭐 햇빛을 받으면 트러블이 난다던가 그리고 특히 천연비누 같은 경우에는 물에 가성 소다를 녹이면서 해야 되는데 이때 온도가 굉장히 고온이 되고 약간 유독가스처럼 막 그 악취 같은 것도 발생하고 해서 위험해서 네, 옷이랑 이렇게 보호 장비 착용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세부적인 좀 유의사항이나 이렇게 감을 잡으려면 모든 취미는 일단 조금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도잉코스메틱닷컴에서 인강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싸게 해주세요. 네네. 근데 예전에도 정모 때 몇 분 드리긴 했는데 그 립밤 같은 것도 뭐 많이 만들어서 써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한번 모이시죠. 도인밤 하나에 10,000원씩. 네네. 예. 아니 5만 원이에요. 5만 원. 뭐야 이 사이구나.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데. 500원짜리. 아까 만든 거 뭐 그 갈색병 이런 거 제가 만들면 25만 원이에요. 그렇죠. 어이시고 알겠습니다. 원래 5만 원이지만 네네. 15만 원이지만. 네. 네. 끝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유익한 방송이었네. 그죠? 일단, 오늘 그래가지고 취미 2번째 시간으로서 천연 화장품, 직접 만들어 쓰는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 네. 짧게 30초씩 소감 얘기한 다음에 끝내도록 합시다. 네. 저는 관심이 있었거든요. 2012년인가? 2011, 13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 해가지고 천연 화장품 만드는 걸 알게 되고 다음에, 이걸로 이제 사업 벌려보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도인한테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달라. 진짜 짜증났어. 알려줘 했더니. 일하러 가면 퇴근할 때까지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책 던져주고 맨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점점 커가고 있잖아. 내가 그때 왜 하다가 말았냐면은 알아보니까 한국 업체만 등록된 그 제조 판매 업체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화장품 제조업이 있고 화장품 제조 판매업이 있거든. 근데 제조업을 하려면은 좀 어려워. 여기 시설도 그렇고 고용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규정이 많아요. 규모 이상은 해야 되죠. 제조 판매업이 좀 더 쉬운데. 가내수공업이 가능한? 가내수공업은 이제 제조업에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화장품을 대충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게 법적으로 되게 힘들어. 실제로는 허가도 받아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제조업이랑 제조 판매업을 합해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막 하려고 했을 때 한국에 등록된 업체만 3,000개였던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천연 화장품 한다는 얘기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9,000개로 늘었더라고. 많이 늘어나네. 그래서 레드오션이 된 것 같고. 요즘 인기예요. 그지. 이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면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하신다면은 많이 조사한 다음에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왜냐면 화학약품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가 있고 내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김도인이 말씀해 주신 게 실제로 삶을 살면서 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라일락에서 그 추출했었던 기억도 나면서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재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향초에는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소이 캔들들 직접 만든 것들도 팔 것이고 막 이것저것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초를 아내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모으고 했었었는데 직접 초를 키고 싶은데 아까운 거예요. 그 초를 키는 게. 초는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심지어 좀 좋은 걸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제품 파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천연 제품들 파는 데서 이제 광고하면서 이거는 이거보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딱 나열한 것들을 보면은 이거 좀 자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실수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화학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일반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도찐개찐이에요? 도찐개찐은 아니에요. 네. 더 좋은 건 맞는데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지. 뭐 이걸 바르면 막 진짜 주름살이 확 펴지고 얼굴이 하얘지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이 광고하는 거지.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초의 경우엔 그게 더 미세할 거라는 거죠. 석유에서 추출한 것이 여기 얘기 들어보면 석유에서 추출한 거를 초를 태우면 완전히 뭐 발암물질을 짓고 집안에 가득히 들여놓고 애들은 아토피가 심해지고 나는 막 피로가 쌓이고 간이 안 좋아질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천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막 만병통치약 암이 사라지고 뭐
마케팅 기본이죠. 상대를 저격하는. 그런 것들이 과장되어 있는 성분의 어떤 장점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못 믿겠는 거야. 너무 이거 과장을 해놓으니까. 효과는 있지만 너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전 굉장히 지금 김도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화장품은 원리를 들었을 때 이건 뭐 반박할 수가 없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를 좀 추가하면, 이게 비싸게 팔겠죠, 거기서도. 나름대로 네네. 파는데, 이걸 추가하시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리가 뭔지, 그 성분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보고서 정말로 이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이런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취미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취미를 제대로 즐기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겠죠. 네. 저는 원래 화장품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화장품 방송 하신다길래 급하게 막 찾아봤어요. 깡생 완전 귀여우셨어요. 예, 화장품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전문 용어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이 화장품의 분류 체계나 이런 거를 제가 처음 오늘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공부했어 그걸. 마치 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서문을 읽는 듯한 이거구나. 혼란스러움을 느꼈었는데. 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막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김도희님 말씀이랑 이게 독실님이랑 이게 다 같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역시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거는 이런 쓸데없는 취미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덕력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어떤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집에 가서 빨리 세수 잘하고 선크림 열심히 쳐발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저는 취미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선하고 획기적이고 막 이런 초능력적인 취미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찾아보다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거여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근데 뭐 하나 말씀드리면 취미로도 해볼 수 있는데 그 결혼하신 아내분들께서 혹시 출산하고서 다시 일하고 싶으신데 못 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쪽이 좋냐 뭐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니면 이렇게 문화센터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만 이렇게 강의 나가셔서 잠깐 한 3시간 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맞아요. 유치원 가 있는 시간 동안. 그러면 아주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게 처녀 화장품인 것 같아요. 꼭 비싼 과정 이수하지 않으셔도 문화센터에서 들으시면 자격증이 발부되니까 그걸로 이제 연간 해가지고 뭐 문화센터 강의 가시거나 그러려면 좀 약간 업체에서 아는 인맥이 있어야 될 텐데 초등학교 뭐 방과후 수업을 하시거나 여기 여러 가지 뭐 유치원 아이들 방과후 수업 하시면 자기 이제 원래 일하시던 만큼 못 벌겠지만 충분히 이제 생활하시는데 좀 도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취미 2번째 시간 진행했고 다음 시간에 또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실이가 그죠? 제가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거 아니에요? 최장 아니어서? 몰라. 어쨌든 독실님 네 3번째.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동안 네. 뭐지? 추석 연휴 다음 맞다. 주예요? 이번 주지. 이번 주에?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추석이에요? 토일 월화. 맞아요. 저 추석에 안 쉬니까 추석 연휴 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그러네. 네, 그리고 운전 조심하시고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특히 음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가 아니라 음주운전. 음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항상 기운 불어넣어 주시고 용돈 주시고. 네. 그 좋은 덕담만 해주시고 네. 아직도 취직 안 했냐, 아직도 대학 못 갔냐, 이런 거 진짜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면 실망할까봐